기존의 매저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쓰는 게 헬스북의 93년 그 RFS에 나온 매저인데요. 그 헬스북 매저를 쓰고 있는데 이 매저의 특징은 이제 택 데이터라고 해서 트레이드 앤 코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가를 초단위로 모든 거래와 그러니까 매도가 매수가 있는 데이터가 쿼트 데이터고요. 그 택 데이터가 두 가지, 그러니까 트레이드와 쿼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트레이드는 이제 그 매도가 매수가 그 사이에 이제 가격이 체결된 그 정보가 이제 그 초단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빅데이터라고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에 데이터 사이즈가 한 200테라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그 매저를 하려고 그랬고요. 이 매저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매저에 비해서 장점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게 바이어 쪽에서 온 건지 셀러 쪽에서 온 건지 그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리앤 레디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가에 비해서 그 다음 주가가 더 올라갔다면 이제 바이어 이니시에이트 된 걸 보고 그 반대로 떨어진다면 이제 셀러 이니시에이트 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트랜잭션 바이 트랜잭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헬스북 매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오토 코릴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 코릴레이션, 베리언스 레이시오, 그 다음에 쇼텀 바로틸리티, 프라이스 딜레이 이런 다른 매저들을 또 이용해서 이피션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헬스북 매저와 오토 코릴레이션, 베리언스 레이시오, 쇼텀 바로틸리티 이건 전부 다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 레벨의 매저고 프라이스 딜레이는 이제 그 데일리 스탁 프라이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생산되는 그 주가의 가격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주가 효율성이 어떻게 향상되거나 또는 그게 안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리터리처에서 얘기하는 그런 factors, 그러니까 price efficiency를 향상시키는 그런 요소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broad information dissemina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보의 이제 그 보급이 이렇게 널리 되면 될수록 이제 그 사람들이 기존에 uninformed, 그러니까 기존에 정보가 없던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어떤 모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 컬렉션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비용이 드는 행위이고 그리고 또 인포메이션 컬렉션을 했더라도 그 인포메이션을 또 프로세싱 하는데 또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인포메이션의 디세미네이션이 향상될수록 주가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건데 제가 이 말씀드릴 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에드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에드가를 따라서 이 나트가 만들어진 건데 그 나트 같은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기존에는 이제 주주들이 어떤 그 회사들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힘든 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직접 뭐 그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관련된 자료를 보는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전자공시를 통해서 굉장히 그 정보 액세스 자체가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인포메이션 컬렉션을 하는 그 비용을 굉장히 낮춰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팩터는 이제 no restriction on informed trading.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포임드 트레이더가 누군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 굉장히 많은 정보 그런 수집과 이제 해석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인포임드된 그룹이라고 그러고 뭐 저처럼 나름 노력을 하겠지만 개미 같은 사람들은 주로 언인포임드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인포임드된 트레이딩에 어떤 제한을 가하게 되면 또 그 정보가 그만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2008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일어났을 때 그 숏셀러들한테 그러니까 공매도자들한테 그 밴을 가했죠. 그러니까 그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아규먼트가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얘네들은 시장을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많은 연구에서 보면 숏셀러들이 그냥 그러니까 주가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이들이 인포임드된 트레이더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 효율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단순한 얘기로 이제 price determined by market force 있으니까 그냥
마켓이 결정하게 놔두라는 거죠. 어떤 리스트릭션이나 레귤레이션 없이 그냥 결정되면 그 마켓에서 자유롭게 이제 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주가 효율성이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IPO는 기존의 그 시즌드 스탁에 비해서 이런 관련된 요소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레귤레이션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콰이어 피어리라든지 락업 피어리라든지 락업이나 콰이어 피어리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귤레이션 때문에 이제 주가 효율성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이 해스브룩 매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가를 이 거시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요.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이제 주가를 그 두 가지 그 요소로 분해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랜덤 컴포넌트고 하나는 이제 스테이셔너리 컴포넌트라고 해서 그 랜덤 컴포넌트 자체를 이제 그 주가 효율적인 주가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셔너리한 부분을 이제 그 나머지 그 주가의 에러, 프라이싱 에러로 이제 이렇게 매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피션트 프라이스는 당연히 랜덤 워크를 따르는 걸로 생각이 되고 스테이셔너리 컴포넌트 이제 프라이싱 에러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약간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모델인데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델에 이런 이제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RT라는 거는 그 로그 프라이스 값을 씌운 값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변수들 간에 이제 그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돌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식을 VML 무빙 에버리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빙 에버리지를 표현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에버리지 넬슨 리스트릭션인가를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프라이싱 에러라는 걸로 잡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 자세한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프라이싱 에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 제일 밑에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주가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프라이싱 에러니까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주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매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프라이싱 에러 결국 그러니까 이 프라이싱 에러는 자체는 미는 제로고 민이 0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씌운 값 그것을 이제 그 주가 효율성의 매저로 보고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낮으면 주가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이피션시가 왜 중요하냐 그런 이슈들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컨트리뷰션과 제 페이퍼의 컨트리뷰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회사의 관점과 주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관점에서는 이런 결국은 주가 효율성이 높다는 거는 그 회사의 정보가 잘 반영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주가를 한마디로 훨씬 더 좀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이피션시가 높은 주가를 이용하면 이제 그 코스트 오브 캐피탈 저희 자본 비용을 매주하는데 좀 더 정확한 그 측정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이런 정확한 자본 측정이 자본 비용의 측정이 그런 캐피탈을 이 옵티멀한 얼로케이션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분배가 자본을 분배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프라이스 이피션시가 회사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고 주주 관점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회사를 보통 어떻게 얘네들이 잘하냐 볼 때는 당연히 주가의 그 성적을 보지 않습니까?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그래서 그럼 펌 퍼포먼스를 매저를 결국 해야 되는데 그 펌 퍼포먼스 매저도 결국 이런 주가로 매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주가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저의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IPO 스탁이 덜 이피션트하냐 또는 더 이피션트하냐 기존에 거래가 되어왔던 시즌드 스탁과 그 이피션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 샘플 중에 가져온 건데요. UPS라는 회사가 이제 99년 11월 10일에 이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UPS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와 비슷한 이제 산업으로 먼저 매칭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같은 산업 내에서 그 마켓 캡으로 이제 매칭을 했을 때 그 가져온 주식이 이제 시즌드 스탁입니다. 그래서 저 CP라는 캘리포니아 제가 이름은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뭐
뭐 철도 회사 그런 쪽이었는데요. 어쨌든 운송과 관련된 쪽이라서 그래서 저 시즌드 스탁과의 이제 예를 들면 주가 효율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 지점이 바로 1999년 11월 10일에 10일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 지점, 그러니까 CP라는 주식은 기존에 이미 상장돼서 계속 거래가 되었으니까 어떤 주가 효율성이 어떻게 이렇게 랜덤하게 분포돼 있을 거라 가정을 하고요. 이제 이 지점부터 왜냐하면 그 UPS가 처음 상장된 부분이라서 그 지점부터 이제 주가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프라이어는 그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여러 가지 IPO에 존재하는 그런 리스트릭션이나 레귤레이션 때문에 이런 차이가 존재할 거라는 거고 결국 이게 비슷하게 그 이피션시 레벨이 비슷하게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제가 이렇게 그 텍 매저를 이용해서 위클리 매저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요. 주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저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IPO 상장하고 나서 35주 동안이면 이게 트레이딩 데이도 35주니까 한 달에 보통 한 21일 정도의 트레이딩 데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24, 그러니까 4주, 한 9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IPO 되고 나서 한 9개월 동안에 이런 값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왜 9개월까지밖에 안 했냐. 그러니까 제가 이 박사 생활할 때 시작했을 때는 그 텍 데이터를 이제 제 컴퓨터에 받아갖고 이걸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컨버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양의 그 데이터가 그 당시에 한 100테라 가까이 이제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제 스킬도 좀 부족했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슈퍼컴퓨터를 바로 유닉스 베이스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그 돌리는데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편안하기보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그 스킬이 그 정도까지 안 돼서 개인 컴퓨터에 받아서 뭔가 속된 말해서 죽은 말로 좀 삽질을 많이 했는데요. 삽질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해서 어쨌든 35주까지 그래서 갔습니다. 그 IPO가 되고 나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O에 그러니까 이 샘플은 IPO에서만 받겠죠. IPO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주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파이낸셜 인터미디어가 세 개의 집단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언더라이터의 레퓨테이션. 이거는 그 J리터 IPO 쪽에 연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J리터 웹사이트 가면 그 언더라이터들의 이제 명성을 랭크를 해놨습니다. 골드만삭스, 뭐 JP모건부터 뭐 무슨 언더라이터 레퓨테이션인데 0에서 9포인트, 9가지의 포인트 스케일인데 그 8 이상인 거를 이제 프리스티지였어요. 그러니까 명성이 높은 그런 이제 언더라이터로 잡고요. 8 이하인 거를 이제 그 언더라이터 명성이 낮은 걸로, 그러니까 더미 베리어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 명성을 잡았고, 두 번째 이제 벤처 캐피털 베리어는 그 SBC에 가시면 그냥 IPO마다 VC 베킹 yes or no라는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VC 베킹을 받는 거는 yes 이제 yes 1로 하고 이제 안 받는 건 0으로 했죠. 그래서 했고 이제 신디케이트는 그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SBC에 있는 베리어고요. Number of lead, co-lead, and co-managers. 얘네들이 이제 신디케이트 사이즈로 보고요. 이 사이즈가 이제 크면 클수록 한마디로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O를 할 때 얘네들이 이제 같이 주관사를 돕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셀링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서 다 돕고 있기 때문에 이 신디케이트 사이즈가 또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얘네들 결국은 그 IPO 하고 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디세미네이션을 하는데 돕는다든지 그런 어떤 인터미디어에서 역할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효율성에 임팩트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봤을 때는 그 IPO의 샘플만 봤죠. 왜냐하면 이 변수 자체가 시즌드 스탁에 없고 IPO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어쨌든 이 이피션시가 어떤 식으로든 이 결국은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뭐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그 IPO의 롱텀 퍼포먼스를 본 거고요. 뭐 3에서 5년의 롱텀 퍼포먼스를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저의 메인 베리어블이 X가 그 이피션시 레벨이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롱텀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져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터의 91년 페이퍼에 보면 IPO stocks underperform seasoned stocks over the 3 to 5 years after the IPO date.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 항상 그 IPO 스탁이 그 마켓에 비해서 더 언더퍼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퍼즐링한 얘기고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기존 물론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은데, 저의 이제 아규먼트는 만약에 IPO 스탁이 그 이피션시가 계속 그런 좀 낮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된다면 그게 언더퍼포먼스의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이유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왜 IPO가 시즌드 스탁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IPO에만 존재하는 그런 레귤레이션이나 리스트릭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콰이어 피어리드라고 해서 이게 보통은 IPO가 상장되고 나서 25일에서 한 40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언더라이터들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에 있는 그런 관련되지 않은 심지어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다 그 정보를 그 어떤 회사에 대한 그런 리포트를 전혀 릴리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 하라거나 셀 하라거나 그런 얘기 절대 할 수 없는 기간이라서, 그런 기간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그거를 하는 다양한 왜 그런 걸 하느냐, 긍정적인 사이드는 그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시장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새로 다이제스트 소화하고 배우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어떤 바이어스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파이어 피어리를 두고 있는데, 이제 저의 아규먼트는 이런 시장에서 이런 레귤레이션을 둠으로써 정보가 제때 이제 디세미네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IPO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게 다 정보 그런 디세미네이션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락커 피어리드는 이제 그 한국말로 하면 조금 더 어렵던데요. 보호 예수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사이더들이 그 셀링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이제 보통 한 6개월 IPO 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가는데, 그 보호 예수 기간 동안 인사이더들, 그러니까 인사이더들이 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자기네들이 원래 그 거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이더들을 인폼드된 그런 그룹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거래 자체를 이제 좀 막는 것도 역시 정보의 그런 보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IPO에 존재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프라이스 서포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오퍼 프라이스 공모가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언더라이터들이 들어와서 바이백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라이스가 이렇게 너무 떨어져 버리면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가격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또 뭐 되게 아규어블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프라이스 서포트를 일종의 매니플레이티브 액션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가의 여러 가지 그 팩터들 중에 그런 그 프라이스 서포트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마켓 포스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인위적인 개입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 효율성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level seasoning of IPO firms. 그러니까 IPO firm 자체가 이제 처음 시장에 상장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가 시즌드 스탁에 비해서 굉장히 없는 거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즌이 되는데 한마디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인포메이션 애시메트리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IPO의 주가 효율성이 시즌드 스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두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 왜 그러면 언더라이터들이 이피션시를 향상시키냐, 왜 향상시키냐, 그러니까 뭐 리터리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주관사의 명성이 높은 그런 애들이 informed purchase,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보가 더 많은 그런 애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애들이 결국은 주가에 더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뭐 필드 앤 로리 페이퍼도 보면 인스티튜셔널 오너십과 언더라이터 프리스티지의 정해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더라이터의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관들이 더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명성이 높은 언더라이터들은 당연히 파이낸셜리 굉장히 뭐 그런 능력이 되니까 이제 더 이런 경험이 많은 애널리스트를 고용하게 되고, 그럼 이런 경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퀄리티가 더 좋은 그런 리포트를 생산해낼 거니까 이런 게 결국 정보의 그 주가의 효율성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은 어떻게 영향을 줄까? 첫 번째 이유는 비슷합니다. 벤처 캐피탈 배킹을 받는 IPO가 그 기관 투자자를 더 많이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필드 로드 연구에. 그리고 또 그 벤처 캐피탈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스크리닝 모니터링 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 회사에 그냥 IPO 하기 전에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보드의 그런 디렉터로서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드바이징 역할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제대로 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런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크리닝 모니터링 롤을 하는 VC의 역할이 결국은 그 주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저의 이제 프라이어인데, 사실 그 엠퍼리컬한 결과, 실증 결과에서는 VC의 역할은 굉장히 그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는 VC들이 그 IPO 되고 나서 가장 빨리 엑시트하는 그런 엔터티가 VC들이거든요. 벤처 캐피탈들이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벤처 캐피탈들이 주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디케이트 사이즈도 뭐 아규먼트는 비슷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클수록 그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제너레이트 하는데 이제 더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뭐 그 코이 슐츠 페이퍼를 보면 신디케이트 사이즈가 큰 IPO일수록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도 더 많고, 그리고 마켓 메이킹, 시장 조성의 이런 역할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프리마켓, 프리마켓은 IPO 상장 전에 마켓이고, 애프터마켓은 상장 후에 이제 마켓을 애프터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들의 사이즈가 크면 저런 뭐 애널리스트나 마켓 메이킹 그런 서비스에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주가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린 건 이제 IPO,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 그 IPO의 그 이피션시가 어떻게 롱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저의 두 번째 질문이죠.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티가 프라이스 이피션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리서치에 보면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그러니까 언더라이터 레퓨테이션이라든지 그런 신디케이트 사이즈가 IPO의 롱런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좀 됐었는데요. 저의 그 세 번째 질문은 결국 이 고리, 이피션시와 롱런 퍼포먼스의 그 고리를 보는 게 저의 저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IPO 관련된 데이터들은 SDC에서 추출을 했고요. 주간 이제 데일리 스탁 프라이스는 이제 프리스프에서 가져왔고, 그 IPO의 그런 언더라이터 레퓨테이션 리터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메인 매저인 택을 이용해서 이제 주가 효율성을 매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 스탁의 그 샘플 기간이 2005년까지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고백 드린 대로 기간이 좀 짧은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있던 그 대학에 제가 박사과정 때 이 사실 이 데이터가 되게 비싸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그러니까 구독을 2005년까지밖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박사생으로서 뭐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더 이거 다 최근 것까지 사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기에 좀 그래서 일단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고요. 2005년까지밖에 그래서 샘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드 스탁, 아까 그 매칭하는 그 기준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용했는데요. IPO 그 시즌드 스탁은 IPO
매칭되는 IPO에 비해서 적어도 3년 전에 이제 트레이딩이 돼 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IPO 클로징 프라이스, 그 종가 첫날 종가의 15% 정도 그 안에서 가격이 이제 매칭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조건이 그 결국은 뭐 코드상으로는 마켓 캡을 이렇게 디스턴스를 재는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가 그 미니마이즈 최소화되는 그런 걸로 이제 1대1로 매칭을 딱 한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제 했고, 이거는 주로 이제 프라이어 리터리처, 기존 문헌의 그 얘기를 따라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 뭐 IPO 샘플 시즌 스탁의 수는 적었고, 텍 데이터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애그리게이트 했을 때는 그 텍에서 말하는 뭐 그런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텍 데이터 쓸 때 뭐 레귤러 마켓 아워스, 그러니까 9시에서 뭐 4시 반까지의 거래, 그 다음에 뭐 비드 프라이스가 무조건 에스크 프라이스보다 낮아야 되는데 데이터상의 어떤 오류인지 그 반대로 비드가 에스크보다 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크리닝을 다 가고 나서 이제 이런 이제 샘플을 가져왔는데, IPO 관련된 텍 데이터는 한 트레이드 데이터가 한 122밀리언, 100만, 1000만, 억, 한 1억 2천 정도의 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2억 개의 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매칭된 시즌 스탁은 한 1억 7,700 정도의 트레이드와 3억 개 정도의 퍼트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그 주가 효율성을 매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매저해서 이제 한 이제 결과입니다. 결국 리그레션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STP,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프라이싱입니다. 그러니까 저 값이 이제 클수록 주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낮을수록 주가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IPO, 그래서 저의 메인 베리어블은 이제 IPO 덤인데요. 제가 소수입니다. IPO 덤이가 이제 저의 메인 X입니다. 그래서 IPO냐 시즌 스탁이냐 그거죠. 그래서 결국 IPO가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포지티브하게 그 어소시에이트가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보는 결과인데, 이게 결국은 그 이게 35주 동안에 그런 값을 평균을 내서, 이거는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면 리그레션 돌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횡단면 리그레션으로 뭐 이렇게 처음에 IPO만 넣기도 하고, 컨트롤 베리어블, 트레이드 수라든지 마켓 캡이라든지 주식이 NYS에서 거래되냐, 나스닥에서 거래되냐, 이런 베리어블을 넣고, 뭐 이어 인더스트리 범위를 넣고 이제 돌린 다양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관계없이 이제 IPO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프라이싱 에러가 높다는 게 저희 결론인데, 말하는 게 스탠다드가 아닙니까? 아, 이 P값입니다. P가 예, P밸류입니다. P밸류로 그렇게 돌리고, 예. 그리고 3하고 4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4번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저를 위클리로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IPO 되고 나서 이거는 첫 주만 리그레션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장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게 first week, 첫 주부터 이제 당연히 IPO의 주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이제 weekly regression으로 이렇게 이제 35주 동안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게 결국은 그 0인 거고요. 이 confidence interval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IPO, 이게 95%그 confidence interval을 나타내는 건데, 만약 IPO 스탁과 시즌드 스탁 간에 그런 차이가 없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이 여기에 이 선이 다 걸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위클리 리그레션을 돌렸을 때 이 IPO가 시즌드 스탁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효율성이 한마디로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고백했지만 이 문제점은 이게 결국은 저의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이 How long, 그죠? How long it will take for IPO to be like a seasoned stock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간이 걸릴 건지 그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뭐 35주까지 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샘플 사이즈를 늘려서 그거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워킹 페이퍼의 가장 크리티컬한 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를 더 익스펜션을 해서 이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저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IPO 스탁
are less efficient than seasoned stock during my 175 trading day test interview. 이게 첫 번째 세번 그거는 35주 한꺼번에 얘기했지만 돌리는 거. 아 이거는 이제 매주마다 돌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군요. 위클리로 1주, 2주, 5주, 10주 그래서 35주까지. 그러니까 이 값을 대충 보시면 이게 코에피션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IPO 더미의 코에피션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 전장에 보면 그 첫 주에 그 코에피션트 값이 0.0011 정도 되는데, 그 값이 바로 계속 이렇게 벌리시면 그래서 위클리로 그냥 이렇게 돌린 겁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칼럼은 그냥 35주 한꺼번에 다 하죠. 35주 칼럼. 맞습니다. 크로스 섹션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횡단면으로 평균을 해서 그래서 한 번만 그냥 돌려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러면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이 IPO에 있는 언더라이터 레퓨테이션, 그러니까 더미를 잡는 하이랩, VC 베이킹, 신디케이트 이들의 역할이 결국은 그 IPO의 주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본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샘플 수가 훨씬 아까보다 작은 이유가 이 변수는 IPO에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은 첫 번째는 레퓨테이션 더미를 넣어서 본 거고, 두 번째는 VC 베이킹을 넣고, 세 번째는 신디케이트 사이즈만 본 거고요. 네 번째 모델은 모두 다 넣었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퓨테이션이 결국은 높을수록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프라이싱 에러를 낮춰준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레퓨테이션이 높은 IPO일수록 얘네들이 인포메이션 디세미네이션의 그런 역할을 하거나 어떤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주가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이제 높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C 베이킹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 VC 베이킹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고요. 사실 이거 위클리로 나중에 또 돌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VC는 첫 번째 중요한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단면으로 돌렸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신디케이트는 그 코에피션트의 그런 매그니튜드로 보실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 이제 이피션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돌린 건데요. VC 베이킹을 빼고는 다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랑 똑같은 질문인데 이제 이번에는 그 인터미디어리, 특히 여기서는 이제 그 하이 레퓨테이션 더미를 이제 위클리로 결국 돌린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아까는 IPO가 이 위에 0이라는 지점이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위클리로 돌렸을 때 대충 그 레퓨테이션이 높은 쪽이 이렇게 0보다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그 말은 그 레퓨테이션이 이제 높은 IPO가 결국 프라이스 이피션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VC는 똑같은 그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주에만 딱 첫 주에만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0시점인데 0보다 조금 아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위클리 리그레션에서 0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디케이트 결과입니다. 똑같이 신디케이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효율성, 주가 효율성의 IPO 시작에서 주가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본 리그레션은 이제 결국은 롱텀 퍼포먼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정식적인 그런 매저 자체는 이제 그 회사의 리턴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가 본 경우가 그 딜리스트, 그러니까 그 IPO가 그러니까 상패죠. 상패가 된 경우를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잡은 거를 그거를 이제 퍼포먼스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패가 일찍 될수록 퍼포먼스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모델을 그의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나머지는 뭐 그 제가 기존에 했던 테스트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IPO 더미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리터의 연구처럼 결국 IPO가 시즌드 스탁에 비해서 더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니까 더 상패될 것 같다는 그런 결과이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프라이싱에서 주가의 효율성을 넣었을 때 주가의 효율성이 떨어질수록 더 딜 리스트 될 것 같다. 그런 결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른 모델들은 여기서는 이제 IPO 더미와 그 효율성만 넣은 거고 이 네 번째는 나머지 컨트롤 베리어블 넣은 결과인데 결과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모델은 이게 IPO 샘플만 이용한 건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신디케이트하고 이런 파이낸셜 인터미디얼 베리어블이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PO 샘플만 가지고 봤을 때도 역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프라이싱 에러가 큰 IPO일수록 더 딜리스트 될 것 같다는 그런 결과를 강하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피션시가 IPO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근데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제가 깜빡했는데요. 이 딜리스트 더미를 구할 때 이렇게 딜리스트 코드를 보시면 이게 상패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코드를 보시면 익스체인지라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리지널 보스턴 마켓에서 보스턴 익스체인지에서 NYS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좋은 케이스죠. 상패가 때문에. 왜냐하면 상자가 더 훌륭한, 더 좋은 그런 거래소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푸어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나빠서 상패가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 제외하고 이 딜리스트 코드를 제가 이게 제 시간이 얼마나 있죠? 거의 10분인 거죠. 그러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주실 그래요. 뭘 제일 그래서 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이제 뺀 거고 푸어한 경우만 이제 생각하죠. 이게 딜리스트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액티브한 거에 대한 이유들, 뭐 mergers 보시면 그러니까 머지돼서 뭐 또 상패가 되는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다 뺀 거고요. 익스체인지도 뭐 이렇게 issued exchange for issue trading on NYSE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다 걸르고요. 그 poor performance 되는 코드가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제 제가 코드를 뽑아서 그래서 이제 딜리스트 코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왜 페이퍼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 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게 일단 이제 뭐 제 지도 교수님이 이건 내가 얼마나 네 매저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얼마나 이게 로버스트하고 좋은 매저냐. 기존에 그러면 기존 리터리처에서 주장했던 그런 다른 매저들을 다 해봐라. 그래서 이때부터 저의 또 노가다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피션시 매저를 다시 그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 데이터를 가지고 이 결국은 이게 뭐 오토 코릴레이션, 베리언스 레이시오, 쇼텀 바우너티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분단위로 이제 그 초단위를 다시 분단위로 애그리게이트해서 30분마다의 그 오토 코릴레이션을 본 게 이제 AR3 30이라는 그런 저기 변수고요. 베리언스 레이시오는 그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랜덤하게 된다면 그 30분, 30분과 60분의 베리언스 레이시오와 그거 비율대 60분의 베리언스 레이시오 비율을 따졌을 때 이게 왜냐하면 30분, 60분의 베리언스에서 코베리언스 부분이 결국은 랜덤하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베리언스 레이시오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랜덤하다는 주가가. 그래서 1에서 그 나머지 숫자를 빼서 이제 저 값이 결국은 작을수록 더 이피션트, 1보다 더 그러니까 1에 근접할수록 더 이피션트가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숄텀 발로틸리티는 이게
JFE 2014년 페이퍼에서 이제 오하라가 쓴 건데 이게 결국은 30분 단위가 15분 단위가 팩 매저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발러틸리티가 기존의 그 데일리 발러틸리티보다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했고, 그리고 프라이스 딜레이라는 것도 이제 이용해서 결국은 이런 이피션시 매저를 이제 이용해서 여태까지 제가 한 거를 이제 똑같이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프라이싱 에러가 첫 번째 컬럼이고, 나머지는 그 다른 이피션시 매저를 썼을 때 역시 이제 IPO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AR,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 썼을 때는 결과가 안 나왔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프라이싱 에러, 베리언스 레이시오, 나머지를 다 썼을 때는 IPO가 역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비교를 위해서 첫 번째 칼럼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프라이싱 에러를 넣은 결과를 넣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른 매저들을 썼을 때 역시 여기는 결과가 좀 이 두 가지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AR과 베리언스 레이시오를 썼을 때 나오지 않았고, 저의 매저와 쇼텀 바우너틸리티, 프라이스 딜레이라는 매저를 썼을 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디케이트 나머지 비슷하고요. 그리고 딜리스트 더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대동소이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아까 퍼포먼스 매저 자체가 딜리스트 더미만 이용해서 해서 좀 간단한 거였는데, 이 퍼포먼스를 솔직히 매저하려면 대충 그 롱텀 퍼포먼스로 많이 보는 게 그 큐뮬레이티브 압노멀 리턴, 비정상 수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롱텀으로 볼 때 카의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컴파운딩이 안 됩니다. 컴파운딩을 안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컴파운딩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카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그거를 이제 컴파운딩을 하기 때문에 마이 앤 홀드 리턴은 괜찮은데, 마이 홀드 리턴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이벤트 자체가 이게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그 한 회사의 그 똑같은 이벤트가 독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마의 문제가 있는데, 그 미첼 앤 슈테포드 2000년 저널 비즈니스 페이퍼, 지금은 그 저널이 사라졌습니다만 그 저널에 보면 결국 칼렌더 타임 포트폴리오 어프로치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어드레스 할 수 있는데, 칼렌더 타임 포트폴리오 어프로치 이렇게 IPO가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어떤 3년간의 기간을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두기 때문에 이 타임 시리즈 포트폴리오 리턴을 매저하는 건데, 어쨌든 설명을 하기에 좀 너무 긴 것 같고, 어쨌든 가장 그 롱텀 퍼포먼스 매저를 하는데 그 로버스트하고 좋은 매저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롱텀 퍼포먼스를 봐서 이제 본 건데, 여기서 만약에 결국은 그 타임 시리즈 포트폴리오 리턴을 만들어서 이 알파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이피션트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을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Q1이 가장 이피션트하고 Q4가 가장 덜 이피션트한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이피션트한 그룹에서는 그 이퀄 웨이티드 3팩터를 쓰나 밸류 웨이티드 다른 어떤 마켓 인덱스를 써도 이 알파를 결국 보는 건데, 알파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이피션트 때문이냐,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를 홀딩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2x2 포트폴리오로 역시 돌린 건데요. 2x2에서의 결과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이 위너 루저, 이게 제일 중요한 결과인데, 위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가장 낮으면서 언더라이터 레퓨테이션이 높은, 그러니까 가장 그 좋은 그룹이고, 가장 안 좋은 그룹은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높으면서 언더라이터 레퓨테이션이 낮은 거죠. 그 두 개의 이제 퍼포먼스의 차이가 위너와 루즈 그룹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도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왔고, 이거는 VC 베이킹을 이용한 결과인데, VC 베이킹에서는 여기서는 또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좀 제가 여기서는 왜 결과가 나왔을까, 데이터상에 어떤 오류가 있을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디케이트도 역시 이거는 제가 기존에 했던 결과처럼 가장 강하게 위너 루즈와는 그렇게 가장 결과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로버스트 테스트 한 게 이제 IPO와 언더라이트 레퓨테이션 간에
랜덤하게 이게 매칭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이제 propensity scoring 메소드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pensity scoring 메소드 방법을 여기에 제가 좀 써왔는데 이거 설명드리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first stage에서 어쨌든 그 propensity를 이제 매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한마디로 그 관찰 가능한 비슷한 그런 변수들로 매칭을 해서 reputation의 그런 레퓨테이션이 높고 낮은 더미 또는 신디케이트 내생성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 예 맞습니다. 내생성 인더신 맞습니다. 내생성을 근데 뭐 이게 내생성의 결국은 그 보이는 observable한 캐릭터리스틱만 컨트롤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생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쓴 게 propensity scoring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썼을 때도 역시 뭐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결과는 이제 하이랩 더미가 efficiency를 높이고 신디케이트 사이즈가 클수록 그 efficiency를 향상시킨다는 그런 결과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좀 빨리 정해 돼서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IPO 스탁이 시즌드 스탁에 비해서 저의 그 테스팅 킬로그램 175일간의 9개월간의 기간을 봤을 때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고 언더라이저 레퓨테이션이 높을수록 그리고 VC 베킹을 받을수록 신디케이트 사이즈가 클수록 얘네들의 IPO가 더 효율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O 스탁이 efficiency가 낮은 IPO 스탁이 그렇지 않은 IPO에 비해서 언더퍼폼 한다는 게 저의 그 결론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저의 질문들 계시겠습니다. 질문하시죠. Favorable comments. IPO 스타하고 이렇게 시즌 스타하고 비교할 때 각각의 하나하나씩 비교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CP하고 UPS 관계가 구체적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CP하고 UPS.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하나 UPS가 IPO고요. CP 그러니까 회사 기업 관계. 같은 업종에 같은 업종 비슷한지가 저보다 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만약에 처음에 IPO 그러니까 미시아가 기업 공개할 때 있잖아요. 사실 어떤 거하고 비슷한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측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다면 아까 한 기업보다는 차라리 비슷한 그 동종 업종의 그 인덱스 갖다가 비교하는 게 더 믿을만하지 않나는 생각이. 이게 결국 그 셀프는 93년부터 2005년까지의 모든 IPO와 모든들 그렇죠. 모든 시즌 스탁도 모든 걸 다 뭐 시즌드 스탁은 그거보다 사이즈가 그거의 몇십 배 되겠죠. 훨씬 큰데 거기에서 이제 같은 인더스트리로 매칭을 가져오고 아까 좀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IPO 하나 대 시즌드 스탁이 한 뭐 100개가 있다고 치면 그 첫 번째 같은 인더스트리로 잡아라 그러면 100개 중에 예를 들면 한 20개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클로징 프라이스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5% 내로 잡아라 그러면 20개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켓 그 사이즈 마켓 캡에서 그 디스턴스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놈을 잡아라 그러면 이제 그 한 놈을 딱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1대1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게 하나를 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IPO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IPO와 모든 시즌들 제 가족 매치는 시즌들 스탁에 대해서 다 그 이피션시를 마켓 마이크로 데이터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노가다를 했다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제가 질문은 예. 저는 세부 관리 전공이 아직 잘 모르는데 IPO를 할 때 프라이스 이피션시도 영향을 주겠지만 매니지먼트가 많은 영향을 주지 않나요? 상장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상장 전에는 이걸 그 IPO를 잘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고 덜 갖고 있고 여러 인센티브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장을 한 후에는 그런 이 주주 구성상의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매니저를 한 그런 퍼스펙티브가
장기 퍼포먼스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줄 텐데 예, 예. 지금 보신 거는 보다는 시장에 관련된 맞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 뭐 이런 것만 되고 있지 인사이드 코퍼레이션의 어떤 그런 예, 콘선을 예를 들면 에이전시 관점이나 예. 이런 관점에서 그런 인디케이터 한두 개만 넣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예, 그 시장 전에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런 부분을 한번 보면 어떠실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게 결국은 데이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인사이더들과 그러니까 제가 SDC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는 다 거기 가지고 왔는데 그런 오너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어디 있는지 제일 정 안 되면 네. 이제 그 회사마다 프린시팔 오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파운더라든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퀴리 포지션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우버하고 리트의 경우도 다르고 예, 이게 다 서로 다른데 예, 예. 그런 거가 이제 그렇죠. 먹튀를 하는 예. CEO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CEO 사이에도 차이가 날 거고 예, 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프리마켓 전에 그런 예, 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요소들이 예, 비교하게 영향을 틀림없이 가는데 뭐 저도 100% 이상 동의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근데 이게 결국은 데이터 이슈인데 이런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저널에 어디 보내지는 그 않은 저기 상황인데 좀, 예. 그 프린시팔 오너나 그 주요 관계자들의 주주 지분 관계는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주 분포를 엑스파스트이긴 하지만 그거를 넣어서 그게 엑상태와 변동이 없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예. 이걸 한번 넣어서 한번 돌려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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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지정인데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예.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 그 아까 또 필자님 말씀하신 지조 교수님 때문에 인피니시 매저를 원래 하셨던 거 스탠다드 프라이싱 에러 말고도 다른 거 막 들어가셔서 로버슨 테스트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결과에서 이렇게 다 말끔하게 다 나와야 로버슨스가 잘 테스트가 된 건데 사실은 예.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생기면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쓰신 지표가 뭔가 좀 더 정확히 인피니시를 측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좀 보강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매저 자체는 이제 그 제가 제 그 주 매저 네네. 스탠다드 뷰션 프라이싱으로 이 매저를 이게 이제 이 매저로 갖고 탑에 나온 게 이제 그 RFS, JFS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그 어서 한 명을 제 어드바이저가 알아서 너 그거 측정한 거 쉐어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저한테 그러니까 그 주식 한 3-4개 정도의 값을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저한 거랑 그게 처음에 이제 뭔가 조금씩 에러 차이가 나서 그 값이 일치할 때까지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매저하고 매저상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저분은 그렇죠. 근데 그 다른 매저에서 네, 네. 다른 매저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그 아까 안 나온 결과 예를 들면 AR 오토 코릴레이션 같은 거는 뭐 제가 알기에 한 1960년대부터 쓰인 그 매저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좀 되게 뭐라 그러죠? 좀 크루드한 매저라고 하나요? 매저 중에서는 좀 제일 오히려 좀 떨어지는 건데 그 어쨌든 깔끔하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좀 고민을 제가 해봐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교수님 아마 왜 그 SPT를 쓰니까 스탠다드 SD 프라이싱 SDP 그것이 이제 다른 매저들에 비해서 장점이 뭔가를 그거 장점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아까 그 최대 장점은 그겁니다. 이게 거래가 이제 초단위로 거래 단위로 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뭐 주가 저희 보통 써봤자 데일리 종가 그것만 써서 이게 뭐 거래가 바이어가 이니시에이트 한 거지.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는 바이어 이니시에이티드 트레이딩, 셀러 이니시에이트 트레이딩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초단위로 이렇게 막 거래된 가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이게 가격이 올랐다면 이게 바이어 이니시에이트 된 걸로 그
방향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바이어면 1, 셀러에서 보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벡터 오토 리그레션 결국 이 모델에서 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못 드렸는데 잠시만요.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델에서 결국은 이거는 다른 메저들. 어차피 그걸 제가 쓰진 않을 거라서 저는 아, 예. 그 논리구조가 궁금해서 논리구조가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변수 중에 칼럼 벡터 트레이딩 리레이티드 베리어블인데 이게 트레이드 사인 인디케이터 이게 바로 그 트레이더가 바이어가 이니시에인지 셀러가 이니시에인지 그거를 알 수 있고 볼륨도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어 셀러의 그런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예, 사인드 트레이딩 볼륨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근데 이걸 일단 객관적으로 가장 좋다는 가장 중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홀스 레이스 같은 거를 해서 예. 그렇게 근데 이제 그 탑에 나온 페이퍼는 결국 그러니까 왜 좋으냐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마켓 마이크로 측면의 어떤 뭐죠 왜 저희가 그 스프레드 있지 않습니까? 스프레드 그 비데스크 스프레드 잴 때 그 스프레드를 보통은 세 가지 컴포넌트로 보는데요. 이 인포메이션 에시미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컴포넌트가 있고 오더 프로세싱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레드도 이 중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뭐 중요하냐 그런 거 갖고 이제 페이퍼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런 이제 이게 스프레드하고도 뭐 그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비교하는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하여튼 뭐 시장의 그런 트레이딩 디스크리트니스 그러니까 거래 끊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데일리 주가에서는 전혀 잡히지가 않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게 장점이 다 잡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식이 만약에 뭐 1,000원에 시작이 됐는데 그날 한 10% 올라서 1,100원까지 갔는데 결국 종가는 다시 뭐 1,000원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봤을 때 가격이 데일리 그 종가 그 프라이스를 보면 변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탭으로 보면 그 다이나믹스를 다 이제 이런 정보가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큰 장점에 그거는 이제 탭 데이터를 쓰는 장점이죠. 사실 종가 그런 데일리 스탁 프라이스를 쓰는 거에 대한 장점, 그거에 대한 장점인데 그런 경우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해요. 예. 이제 그 가격의 우선순위 세 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 스프레드. 예. 결국 그러면 이제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 그러니까 텍 데이터를 쓰시니까. 예. 마이크로 스트럭처 이제 빨리 그러면 거기서 쓰는 무슨 PI 메저나 뭐 이런 것들을 핀이요. 뭐 아니면 이렇게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사실은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핀은 그 뭐죠? 그 오하라가 많이 뭐 페이퍼를 몇십 개 그거를 했는데 근데 핀이 이제 결국은 인폼드 트레이더냐 아니냐 그거를 주로 구별하는. 그러니까 인폼드 트레이더가 많으면 그렇죠. 요소죠. 근데 이제 뭐 피니스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핀뿐만 아니고 다른 그런 것도 하려면 더 할 수 있죠. 핀 내저도 쓸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누굽니까? 그 람다 그런 무슨 람다죠? 교수님 카일 람다 같은 뭐 그런 것도 일종의 마켓 마이크로 데이터를 써서 다 하는 예정인데 그런 거기까지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어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제가 약간 관심이 있는 건 이제 일단 롱텀 퍼포먼스 같은 게 아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사실 이제 컴파운딩이 안 되는 거는 익히 알려진 거 카가 그걸 이제 약간 모아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리턴 방법 이런 가지고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그게 다 들어옵니다. 이게 칼렌더 타임에서 이렇게 칼렌더 타임을 한다는 거고요. 그 벤치마크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서 3팩터로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갔는데 이게 3팩터로 어드저스트 하고 이거는 모멘텀 그러니까 어드저스트 난 다음에 로그 리턴을 로그 컴파운딩 로그 리턴을 들어가면 컴파운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로봇. 롱텀으로. 예. 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질문 다 끝나고 하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